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보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나영입니다. 3월부터는 2020년 세종도서의 교양부문 도서들 중에서 좋은 책을 골라서 소개할 예정이에요. 세종도서가 뭔지 아시나요? 세종도서라고 하니까 마치 출판사 이름 같지만 아니고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분야별로 좋은 도서를 뽑아서 구입하고 공공기관이나 공공도서관에 비치하는 그런 사업의 이름이에요. 책 읽기 좋은 봄을 맞아서 세종도서 교양부문에 선정된 500여 권의 책들 중에서 북튜버 5명이 각자 좋아하는 책을 골라서 소개하기로 했어요. 믿고 볼만한 좋은 책들과 북튜버와의 만남, 앞으로 제가 소개할 책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2020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중에서 눈에 띄는 심리학 책이 있어서 가져왔어요. 내향적이고 민감한 사람들에게 좀 조용해도 괜찮다, 민감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일자 샌드의 책이에요. 내향인의 민감한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어떻게 하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지킬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려요. 읽고 싶은 책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참고할게요. 흔들리지 않는 내향인의 인생살이법. 조용해도 민감해도 괜찮아. 일자 샌드 지음. 배현 옮김. 한빛 비즈. 우리는 보통 성공하려면 좀 대담해야 하고 활발하고 사교적이어서 인맥 관리도 잘해야 하고 또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연설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많은 경우에 외향적인 사람에게 점수를 주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민감하다, 예민하다라는 말이 별로 긍정적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좋은 게 좋은 거다, 둥글둥글하게 살아야 한다, 또 모난돌이 정 맞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덴마크의 심리학자 일자 샌드는 자신의 첫 책 센서티브에서 민감하거나 예민한 성향은 절대로 결점이 아니라고, 이는 신이 주신 최고의 감각이라고 말합니다. 일자 샌드 자신도 굉장히 내향적이고 민감하다고 말하는데요. 전 세계 수천 명의 민감한 사람들을 상담한 다음에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우리 사회가 높게 평가하는 창의력, 통찰력, 열정은 민감함에서 나온다는 결과였어요. 남들보다 민감한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는데 이런 모든 인풋이 머릿속에서 새롭게 이어지면서 창의적이고 예술적이고 자유로운 아웃풋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내향인인지 외향인인지 알아보고 또 일자 샌드가 말하는 내향인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누구하고나 이야기를 잘하고 또 친근하게 다가가는 사람, 또 사교적이고 친구가 많은 사람을 보통 외향적이라고 하죠. 혼자서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거나 남들과 있을 때보다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는 것이 더 즐거운 사람을 내향적이라고 합니다. 내향적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시간을 보내기보다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죠. 외향적이든 내향적이든 어떤 한 특성이 더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누구나 한 가지 성격만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특정 유형의 성격만 100%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외향적인 사람이라도 100% 외향적이 아니라 70%의 외향성과 30%의 내향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55%의 외향성과 45%의 내향성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다들 MBTI 테스트 한 번쯤 해보셨죠? 요즘에는 인터넷에서 몇 가지 문항에 잠깐 체크하고 나면 자신이 외향성이 강한지 내향성이 강한지 바로 알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외향성과 내향성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런데 약간 외향성이 높더라고요. 제가 여행도 많이 다니고 팟캐스트라던가 유튜브도 진행하고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외향성이 강할 것 같은데, 여행을 다닐 때도 혼자 다니는 걸 즐기거나 또 유튜브도 이렇게 혼자서 진행하는 걸 좋아하는 걸 보면 내향적인 면도 그만큼 있는 것 같아요.
MBTI 조사의 기본이 되는 이런 내향성과 외향성을 가르는 성격 유형은 칼 융이 1920년대에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요. 일자 샌드도 칼 융의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외향인과 내향인을 설명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내향인의 비율은 30% 내지 5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3명 중에 1명, 2명 중에 1명은 내향인인 거죠. 재미있는 사실은 내향적인 사람이 갑자기 외향적으로 변한다거나 외향적인 사람이 어느 날 내향인이 된다거나 이렇게 급격한 변화를 겪지는 않는데요. 자신이 가진 기본적인 성향에 따라서 강약이 변할 수는 있대요. 고정적인 게 아니라는 뜻이죠. 때에 따라서 자신의 성향이 아주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떨 땐 미묘하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검사 당시에 자신의 삶이 어떤 양상을 띠느냐에 따라서 강하게 내향적으로 나타났다가도 약하게 내향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이 MBTI 테스트를 해봤는데 57%의 외향성과 43%의 내향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일자샌드의 분류에 따르면 양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어쩌면 코로나 시기에 이 검사를 해서 제가 더 내향적으로 나온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요즘엔 한참 동안 집에 머물면서 책을 읽고 글을 쓰고 하는데도 별로 밖에 나가고 싶다는 마음도 안 들고 집에 있는 게 편안하고 좋은 기분이 들거든요. 알고 보면 나도 내향인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저는 제 안의 내향성을 굉장히 잘 살려서 외향인이지만 집에 있는 시간을 잘 보내고 있는데 또 반대로 굉장히 외향인인 경우에는 이 코로나 시기가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럼 일자샌드가 꼽은 내향인의 특성 6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내향인은 깊이 있는 대화를 선호한다. 내향인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신중하고 과묵하다. 내향인은 친구를 세심하게 배려한다. 내향인은 생각이나 꿈, 욕망 같은 내면의 관심이 많다. 외향성, 내향성은 아까 MBTI 검사에서 쉽게 나타나는데요. 그럼 내가 얼마나 민감한지는 지금부터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네, 아니요로 답변해 보세요. 파티는 모름지기 12시간은 지속되어야 한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여행을 좋아한다. 음식을 가리지 않고 식성이 까다롭지 않다. 밤에는 숙면을 취하고 쉽게 깨지 않는다. 건전한 논쟁은 기분 전환이 될 수 있다.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이 벌어져도 별로 힘들지 않다. 매우 민감한 사람은 이 질문 대부분에 아니요라고 대답한대요. 전체 인구 중에서 내향인이 30%에서 50% 정도였다면 매우 민감한 사람은 이 중에서도 15%, 20%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민감한 사람은 모두 내향적일까요? 책에 설명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많이 단순화시켜서 설명해 볼게요. 더 자세하게 읽고 싶으신 분은 책 본문을 참고하시고요.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민감한 사람들 중에서도 친구가 많고 낯선 사람을 만나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럴 때는 사회적 외향인이라고 부른대요. 심리학 연구를 하는 사람들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일자샌드는 사회적 외향인들도 내향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향인들은 사회적이지 않다? 그렇진 않대요. 일자샌드는 내향인들도 충분히 사회적이다. 하지만 사교적이지 않을 뿐이다 라고 말해요. 자신이 아주 민감한 내향인으로 태어났는데도 사회적 관계를 중시하는 가정에서 자라거나 그런 환경에 있거나 또 유년 시절에 트라우마를 겪은 경우에는 자신이 타고난 것과는 다른 성향을 보일 수 있다고 해요. 좀 더 사회적 외향인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자신이 타고난 본성과 오랫동안 다르게 행동하는 경우에는 알게 모르게 행복감이 적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 행복한 선택을 할 수 있으려면 자신의 본성이 내향인에 가까운지 외향인에 가까운지 알아야겠죠. 일자 샌드는 자신도 내향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적으로 위축될 수 있는 내향인에 대한 조언을 많이 담았어요. 그래서 이 책의 3장에서는 내향인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각 챕터의 제목만 살펴보면 생각 정리를 위한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라. 뉴스의 소비량을 줄여라. 휴대폰의 노예가 되지 마라. 지나친 사회적 접촉을 차단하라. 집단 속에서는 보호막을 활용하라. 과잉 자극에 대처할 활동 리스트를 만들어라. 절망적 사고를 제한하라. 즐거운 미래를 상상하라. 이렇게 챕터가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서 내향인과 외향인 모두에게 당부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조용하고 민감한 사람을 위한 예절 가이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예절 가이드를 알고 있다면 내가 내향인이든 외향인이든 상관없이 서로를 배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용하고 민감한 사람을 위한 예절 가이드. 중요하게 할 말이 없다면 침묵을 깨지 마라. 설령 중요한 말이라 해도 듣는 사람이 허락하기 전에 말을 꺼내면 안 된다. 1분 넘게 방해받지 않고 말을 했으면 반드시 멈춰야 한다. 심호흡을 하고 당신이 앞으로 할 말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생각하라. 계속 말해달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반드시 침묵한 채 다른 사람에게 말할 기회를 주어라. 누군가가 자기 생각에 깊이 골몰해 있으면 방해해서는 안 된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뭔가 말해도 되냐고 물어보면 그 말을 당신이 듣고 싶은지 아닌지, 그리고 타이밍이 적절한지 아닌지 결정할 시간을 가져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고개를 저어도 좋다. 사과하거나 설명할 필요도 없다. 이 책은 자신의 성격 유형이 내향적인지 외향적인지 파악하고 자신의 강점을 살려서 살아가는 법을 알려줍니다. 자신에 대해 성찰하게 하고 나와 다른 성향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어서 참 흥미로운 책이었어요. 그리고 책 말미에 자가 테스트가 실려 있어서 자신이 얼마나 내향적인지 민감한지 알고 싶은 분들은 테스트를 해보셔도 좋겠네요. 만약 내가 내향인이라면 아주 도움이 될 만한 책이고요. 만약에 내가 내향인은 아니더라도 내 주위에 내향인이 꼭 한 명쯤은 있잖아요. 가족이든 친구든 30% 내지 50%의 내향인이 주위에 늘 있습니다. 내향인에 대해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 책을 흥미롭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자 샌드의 센서티브 같은 다른 책들과 또 수전 케인의 콰이어트라는 책을 함께 읽어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성장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